여보, 우리 평생 모은 돈이 정말 다 사라진 거예요? 미스터 리라는 그 사람이 모든 걸 들고 사라져버렸어. 하루아침에 1억 2천만 원을 들고 간 거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참,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름도 모를 쪽방 한 칸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김수영, 66살이야. 우리 남편은 김정민, 나와 같은 63살이지. 우리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부지런히 살아왔어. 하나뿐인 아들을 키워 독립시키고 나니 문득 이제 우리도 좀 쉬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한국에서의 삶은 정말 빨랐어. 늘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지.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는 사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오직 적금 넣고 보험료 내고 노후만 바라보며 살았어. 남편은 매일 아침 지하철 안에서 피곤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봤고 나는 집안일과 작은 부업에 매달리며 쉴 틈이 없었지. 작은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답답한 도시 풍경,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특히 남편 퇴직을 앞두고 나니 현실이 더 막막하게 느껴졌어. 평생 아들 교육비와 생활비에 허덕이며 살았는데 우리 노후를 제대로 준비할 여유가 없었거든. 작은 아파트를 팔아 대출을 모두 갚고 퇴직금까지 합쳐봐야 손에 쥔 게 겨우 1억 2천만 원이었어. 매달 받을 연금도 50만 원 남짓이야.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 이상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정말 답답했지. 밤에 잠 못 이룰 때마다 60 넘어서 이대로 늙어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유독 상기된 얼굴로 신문을 들고 왔어. 여보, 이것 좀 봐.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는 우리 돈 월 100만 원만 있어도 한국보다 훨씬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야. 기사 속 사진을 보니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펼쳐져 있고 사람들은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낮잠 자고 향긋한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책 읽고 저렴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유롭게 하루를 보낸다고 하더라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었지. 그래, 우리에게도 저런 삶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여생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다면 주변에서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두 말렸어. 정말 괜찮겠어요? 60 넘어서 사기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 고생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간곡히 만류했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걱정 섞인 목소리가 오히려 잔소리처럼 들렸어. 아니야, 이건 우리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야. 더 이상 답답하고 고단한 삶을 견딜 수 없어. 우리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거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귀를 닫고 눈을 가렸어.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지. 가진 작은 아파트와 전 재산을 헐값에 정리하고 오랜 인간관계도 과감히 정리했어.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두렵고 불안했지만 지금 아니면 영원히 후회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어.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지. 그런데 그 두려움마저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 앞에서는 작아지는 것 같았어. 마치 어린아이가 첫 소풍을 떠나기 전날 밤처럼 미지의 설렘으로 밤잠을 설쳤지. 결국 오랜 고민과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베트남어 회화책과 현지 생활 정보만 조금 찾아보고 구체적인 거주 계획이나 장기 수입원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일단 가서 차근차근 해결해보자는 마음으로 베트남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 그 길이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이었을까? 아니면 절망의 깊은 늪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을까? 지금도 그때 공항 풍경을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아려와 분주한 사람들과 들떠있던 우리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지.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던 순간 나는 눈을 감고 기도했어. 제발 우리 부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때는 몰랐지. 이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큰 시련의 시작이 될지. 베트남 호지민 탄손넛 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어. 한국은 한겨울이었는데 이곳은 여름처럼 후끈했지. 공항을 나서자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 오토바이 경적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베트남어가 뒤섞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 남편은 긴장한 얼굴로 내 손을 꽉 잡고 사람들을 헤치며 택시를 잡았지. 에어컨 없는 낡은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니 모든 풍경이 낯설고 신기했어. 건물들은 한국과 완전히 달랐고 사람들은 길가에 작은 의자를 놓고 뜨거운 국수를 먹고 있더라고.
처음에는 이곳이 우리가 꿈꾸던 낙원이 맞을까 불안감이 스쳤지만 곧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고 마음을 다잡았어. 미리 알아본 외곽 지역 작은 아파트로 향했는데 월세가 고작 20만 원이었어.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지. 중심가에서 좀 떨어져 있었지만 작지만 깨끗한 방에 짐을 풀고 나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 처음 며칠은 모든 게 신기했지. 아침 일찍 일어나면 공원에서 사람들이 체조를 하고 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어. 한국에서라면 엄두도 못 냈을 값싼 과일과 채소를 마음껏 사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었지. 길거리 노점 음식은 저렴하면서 입맛을 당겼고 뜨거운 햇살 아래 망고를 베어 물 때마다 근심이 사라지는 듯했어. 아,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여유로운 삶이구나. 서로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 남편은 20살 소년처럼 변했어. 매일 새벽에 나를 깨우며 여보, 해 뜨기 전에 산책이라도 하자. 이런 풍경을 언제 또 볼 수 있겠어 하고 우리는 손잡고 숙소 근처 작은 호수를 따라 걸었어. 안개 낀 호수 위로 동이 트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지. 사찰에서 흘러나오는 불경 소리는 아침 공기를 신비롭게 만들었어.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여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삶 아니겠나 하고 기뻐했지. 나도 그의 들뜬 모습에 오랜만에 활짝 웃었어. 한국에서 일과 돈 때문에 피로에 절어있던 그의 얼굴이 이렇게 생기 넘치는 걸 보니 이곳으로 오기를 잘했다 싶었지. 밤이면 야시장을 구경했어. 화려한 등불 아래 길거리 음식을 먹고 값싼 옷가지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지. 이게 진정한 은퇴 후 삶이구나.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마음이 편안해졌어. 하지만 완벽할 것 같던 낙원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지. 익숙하지 않은 음식 때문에 속이 뒤집히고 뜨거운 햇살에 땀으로 범벅이 되어 쉽게 지쳤어. 베트남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우리는 사소한 심부름도 버벅거렸지.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속는 건 아닐까 불안했고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지. 그런데 점차 외로움이 스며들었어. 푸른 하늘과 바다가 아름다워도 한국에 두고 온 자식과 친구들이 그리웠지. 함께 수다 떨 친구 하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리게 했어. 남편과 둘이 보내는 시간이 늘었지만 속마음을 깊이 이야기하는 날은 줄었지. 서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을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됐어. 아파트 입구에서 처음 만난 한국인을 마주쳤지. 타국에서 동포라니 반가움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 그는 베트남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우리를 도와주었어. 오랜 친구처럼 친절하게 근처 쌀국수집까지 안내해 주더라고. 쌀국수 한 그릇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군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어. 그의 이름은 미스터 리였지. 사모님, 사장님, 여기서 한국분들 만나니 정말 반갑네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능글맞은 웃음으로 다가오는 그가 외로웠던 우리에게 가뭄의 단비 같았어. 미스터 리는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이야기했어. 작은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사장님, 사모님, 제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베트남은 지금 황금기예요. 여기서 재산 불리지 않으면 후회하실 거예요. 베트남 땅에만 허락된 마지막 기회라고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어. 우리는 모든 걸 정리하고 온 터라 더 이상 투자는 꿈도 꾸지 않았지.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설득했어.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이야기는 달콤했어. 우리는 한국에서 투자 실패로 아픔을 겪었지만 이 사람은 믿음직스러워 보였지.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고개를 들었어. 가난한 노년은 상상하기 싫었고 기회를 놓치면 또 불안에 시달릴 것 같았지. 그 달콤한 유혹은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시원한 물 같았어. 작은 희망인지 탐욕인지 그것이 우리 발목을 잡아 끌었지. 우리는 몰랐어. 이 속삭임이 인생을 집어삼킬 절망의 시작이란 걸. 다음 날 우리는 그가 제시한 서류를 펼쳐보았어. 눈빛이 다시 흔들렸지. 제발 하고 빌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직감했어. 서류들은 노년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 우리는 한국에서 투자 실패로 뼈아픈 경험을 했던 터라 투자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 평생 모아 노후에 쓸 돈을 잃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 남편은 담배만 태우며 한숨을 쉬었고
나는 주름진 손으로 서류를 만지작거렸어. 여보, 정말 괜찮을까? 또 지난번처럼 되는 건 아닐지. 지금 돈마저 잃으면 빈털터리가 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불안으로 흔들렸어. 수아 아빠, 나도 무서워. 하지만 미스터리는 믿음직해 보이잖아. 자료 보세요. 정부와 연계된 큰 프로젝트라고 하고 투자자들도 성공했다고 써 있어. 솔직히 한국에서 가져온 돈만으로는 평생 여유롭게 살기 어려울 거야. 물가도 오르고 바닥날 텐데 지금 불려놓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 내 말에는 합리적 판단보다 간절한 욕망이 더 컸을 거야. 노년의 가난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현실인식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었지. 먼 타국에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서로 눈빛에서 확신을 찾으려 했어. 그렇게 머뭇거리다 결국 미스터리를 다시 만나기로 했지. 그는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맞았어. 고급 승용차로 우리를 데리고 호지민 곳곳을 보여주었어. 사장님, 사모님, 이 빌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아십니까? 이 신도시 계획은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귀띔하는 투자처는 극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급 정보예요. 차 안에서 태블릿으로 화려한 조감도를 보여주었어. 미래 도시처럼 번쩍이는 고층 빌딩, 넓은 도로, 아름다운 공원이 그려져 있었지. 보세요. 5년 후 이 지역 모습이에요. 지금 땅 한 평이 50만 원인데 개발 완료되면 평당 150만 원은 될 거예요. 무려 3배죠.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어. 성공 경험담을 늘어놓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 귀를 솔깃하게 했지. 작년에 도와드린 김 사장님은 2억 투자에 1년 만에 4억으로 불렸어요. 지금 호지민 최고 펜트하우스에 사시며 여유롭게 지내시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고급 식당에서였어. 우연히 만난 한국인 부부가 있었지. 한국 분들이시네요. 반가워요. 그 부부는 자연스럽게 다가왔어. 나중에 알았지만 박 사장님과 김 사모님이라는 평범한 60대 부부였지. 우리와 비슷한 나이더라고. 우리도 얼마 전 한국에서 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는 온 지 얼마 안 돼 적응 중이에요. 처음엔 막막했는데 지금은 만족해요. 특히 작은 투자 하나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박 사장님은 과시 없이 자연스럽게 말했어. 투자요? 어떤 건데요? 호지민 근교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예요. 작은 돈 넣었더니 매달 용돈 정도 나와요. 덕분에 걱정 없이 지내고 있어요. 김 사모님도 덧붙였지. 부담 없이 시작했어요. 처음엔 의심 많았는데 매달 정확히 나오고 있거든요. 며칠 후 골프장에서 다시 만났어. 한국에서는 비용 때문에 자주 못 갔던 골프장이 여기선 저렴하더라고. 어머, 또 만나네요. 골프 치세요? 네, 가끔 쳤는데 여긴 저렴하죠. 그럼 같이 치실래요? 그렇게 골프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어졌어. 박 사장님 부부는 좋은 분들이었지. 골프 후 식사하며 베트남 생활 조언을 해주셨어. 여기 쌀국수집 맛있어요. 현지인 가는 곳이라 저렴하고 정통맛 나죠. 마사지는 이 동네가 좋아요. 한국 10만 원짜리가 여기선 2만 원이에요. 자상하게 노하우를 알려주시며 투자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어. 우리 투자 프로젝트가 차로 30분 거리에 있어요. 구경 가실래요? 어느 토요일 그들은 우리를 개발 현장으로 데려갔어. 대규모 공사가 한창이었지. 와, 엄청나네요. 넓은 부지에 크레인 여러 대, 수백 명 작업자가 분주했어. 입구 간판에 베트남 글자로 ETM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라고 크게 써 있고 영어로도 같았지. 베트남 정부 마크도 선명했어. 여기가 ETM 신도시예요. 정부가 싱가포르 벤치마킹에 만드는 금융 중심지거든요. 삼성, LG 같은 대기업도 입주 계약 마쳤어요. 설명을 들으니 그럴듯했어. 곳곳에 한국 기업 간판도 보였지. 우리는 상업지구 일부에 투자했어요. 완공되면 임대료 수익으로 돈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투자 어떻게 하셨어요? 미스터리가 중간에서 도와주셨어요. 프로젝트 총책임자와 친해서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집에 돌아와 남편과 이야기했어. 수아 아빠, 박 사장님 부부 어떻게 생각해? 좋은 분들 같은데 2년째 매달 배당금 받는다니까 거짓말 아닌 것 같고 현장도 봤잖아. 큰 프로젝트였어. 며칠 후 박 사장님이 전화했어. 사장님, 시간 되시면 미스터리를 정식으로 만나보실래요? 우리 투자하는 분인데 믿을만해요. 그렇게 미스터리와 정식 만남이 성사됐어. 그는 투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지.
사장님, 사모님, 현장 보셨죠? 이 TM 신도시는 정부가 2030년까지 170억 달러 투입하는 메가 프로젝트예요. 호지민을 아시아 금융 중심으로 만들 핵심 사업이죠. 공식 정부 자료를 보여주었어. 베트남어 문서지만 정부 도장이 찍혀 있고 조감도와 일치했지. 상업지구는 국제기업들이 입주 기다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동남아 본부 이전, 현대자동차 대규모 전시장 만든다고 해요. 현장과 일치하고 박 사장님 부부 성공 사례도 있었지. 그런데 개인 투자 가능하나요? 원래 불가능해요. 하지만 제가 총괄 책임자와 친분으로 소수에게만 기회 드려요. 박 사장님도 그렇게 시작했죠. 그날부터 본격 상담 시작했어. 박 사장님 추천과 현장 확인으로 의심할 이유 없었지. 미스터리는 사무실로 데려갔어. 화려한 공간에 값비싼 가구, 벽에 인증서와 정부 관계자 사진 걸려 있었어. 보세요.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찍은 사진이에요. 호지민 시장과의 회의 모습이고요. 정부와 직접 연결돼 다른 업체와 차원이 달라요. 사진과 문서 보니 대단한 사업가처럼 보였어. 박 사장님 사례도 믿음 더했지. 사장님, 사모님,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다음 주 착공인데 그전 투자하면 초기 특혜로 20% 할인돼요. 하지만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외국인 쿼터 한정이라 빨리 결정하세요. 남편이 물었어. 위험은 없나요? 이건 정부 보장 프로젝트예요. 정부 승인서 보세요. 로고 선명하죠. 국책 사업이라 실패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의 확신과 증거 앞에서 마지막 의심이 사라졌어. 최소 투자 금액은 최소 4만 달러, 우리 돈 5천만 원이에요. 더 많이 하면 수익률 높아요. 1억 투자하면 VIP 월 3% 가능해요. 1억에 매달 300만 원이죠. 우리 연금 5배 넘는 금액이었어. 정말 확실한가요? 제가 15년 일했는데 이런 기회 처음이에요. 부담스러우시면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세요. 최소 4만 달러라 하셨는데 그건 일반 기준이고 한국 분들 위해 1만 달러, 300만 원부터 가능해요. 한 달 해보고 수익 확인 후 늘리셔도 돼요. 300만 원은 전 재산 10분의 1 정도였어. 이뤄도 치명적이지 않을 것 같았지. 수아 아빠, 그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아? 그래, 현명한 선택이에요. 다음 달부터 배당금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1,300만 원 투자했어. 큰 돈이지만 전 재산보다 마음 편했지. 한 달 지났을까? 정말 약속대로 배당금 들어왔어. 여보, 통장 봐. 39만 원 들어왔어요. 월 3% 맞네요.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봤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 미스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2달, 3달째도 매달 25일에 39만 원 정확히 들어왔어. 용돈치고 큰 돈이었지. 석 달 지난 어느 날 미스터리 전화 왔어. 배당금 잘 받고 계시죠? 네, 감사해요. 약속 지키네요. 좋은 소식 있어서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그는 상기된 표정이었어. 큰 기회 왔어요. 신도시 본격 착공인데 초기 투자자 특혜 줘요. 지금까지 월 3%였는데 투자 늘리면 월 5% 가능하고 1년 후 원금 10% 보너스예요. 월 5%면 300만 원에 매달 65만 원이죠. 하지만 최소 2,700만 원 투자해야 해요. 조금 생각해 볼게요. 이번 달까지만 유효해요. 집에서 의논했어. 수아 아빠, 지금까지 약속 지켰잖아. 월 5%면 엄청난 돈이에요. 1년이면 투자금 절반 뽑고 2년이면 원금 훨씬 많아요. 그래, 2,700만 원 더 넣자. 총 4천만 원 됐지. 다음 달부터 배당금 늘었어. 200만 원 들어왔어. 여보, 대박이에요. 신이 났지. 한 달 더 지나 미스터리 또 연락했어.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 혜택 없앤다고 해요. 다음 달부터 수익률 절반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달 안에 투자 대폭 늘리면 기존 조건 유지돼요. 최소 1억이요. 그러면 월 5% 계속 매달 500만 원 받으세요. 2년이면 원금 훨씬 많아요. 지금까지 정확히 지켰으니까 믿을만 했지. 계산해도 손해 없었어. 수아 아빠, 지금 안 하면 손해예요. 그래, 결국 1억 2천만 원 모두 맡겼어. 그날 밤 손잡고 잘한 거 맞죠?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요. 하지만 몰랐지. 이게 정교한 함정이란 걸. 투자 후 처음 몇 달은 행복했어. 600만 원 정확히 들어왔지. 박 사장님 부부와 골프 치며 축하했어. 4개월간 순조로웠는데 어느 날 25일 지나도 배당금 안 들어왔어.
하루 이틀 늦는 거라 생각했지. 박 사장님께 물어보니 우리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정부 승인 지연된다고 해요. 조금 불안했지만 같은 상황이라 마음 놓았어. 며칠 후 들어왔는데 300만 원으로 적었어. 미스터리에게 전화하니 정부에서 세금 더 떼가서요. 다음 달 정상화돼요. 그 다음 달은 250만 원으로 더 줄었어. 큰 문제 생겼어요. 정부 정책 바꿔 외국인 규제 강화됐어요. 변호사들과 해결 중이에요. 그때부터 잠 설치기 시작했지. 박 사장님 부부 전화 안 받고 골프장에서도 안 보였어. 다음 달 배당금 아예 안 들어왔어. 미스터리 전화는 사용 중지 안내뿐이었지. 수아 아빠 이상해. 잘못된 것 같아. 박 사장님 집에 가보자. 찾아가니 다른 베트남 가족이 살고 있었어. 한국 사람 모른다고. 그 순간 깨달았어. 모든 게 거짓이었단 걸. 박 사장님 부부, 골프, 만남, ETM, 신도시, 따뜻한 순간들 다 연출된 연극이었어. 우리 신뢰시키기 위해 몇 달 준비된 사기극이었지. 사무실로 달려가니 텅 비어 있었어. 사진, 인증서 아무것도 없었지. 여보, 속은 거예요. 그날 밤 서로 붙잡고 울었어. 1억 2천만 원, 평생 모은 게 하루아침에 사라졌어. 이제 어떻게 해요? 한국 갈 비행기 표도 없는데 너무 욕심 부렸나 봐. 며칠 동안 절망에 빠져먹지도 잠도 못 잤어. 타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라고. 나중에 알았지. 박 사장님 부부는 미스터리가 고용한 가짜 투자자였어. 그들 배당금도 연기 위해 지급한 돈이었지.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어. 베트남 이주한 여러 한국 가정이 같은 수법으로 당했어. 현지 경찰서 찾아갔지만 언어 장벽과 국제 사기라 수사 어렵다고만 했어. 돈 되찾을 희망 사라졌지. 뉴스로 알았어. 총 피해액 59억 원,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어. 개인으로는 대응 불가능했지. 충격에 며칠 먹지도 못하고 천장만 봤어. 그런데 어느 날 숙소 아래층 베트남 할머니가 찾아왔어. 무슨 일이에요? 손짓 발짓으로 위로하고 직접 만든 따뜻한 쌀국수 가져다 주셨어.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그 따뜻함에 눈물 쏟았어. 돈 잃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남아있단 걸 느꼈지. 한 달 지나 현실 받아들이게 됐어. 남편이 말했어. 여보, 이렇게 있을 수 없어. 정신 차리자. 그래, 건강하잖아. 남은 돈 저거 한국 갈 수도 없으니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어. 말이 안 통해서 답답했지만 손짓으로 한국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지. 베트남 사람들은 따뜻하게 대해주셨어. 한 아주머니가 간단한 베트남어 가르쳐 주셨어. 까먼 신짜오, 기본 말부터. 젊은 청년이 엄지척 격려할 때 가슴 뭉클했어. 이제 까먼으로 답할 수 있게 됐지. 1년 지나 조금씩 돈 모았어. 하루 종일 일해 번 돈은 적지만 정직해서 마음 편했어. 그때 하나뿐인 아들 수아가 우리 찾으러 왔어. 엄마 아빠 왜 연락 안 됐어요? 걱정 많았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큰 실수했어. 모든 진실 털어놨어. 부끄럽고 미안했지만 숨길 수 없었지. 괜찮아요. 건강하게 계셔서 고마워요. 자식의 마음에 다시 눈물 흘렸어. 지금 우리는 한국 작은 쪽방에 살아. 아들에게 신세지기 싫어 베트남에서 모은 돈으로 작은 분식점 운영하며 하루하루 버텨. 새벽 5시 장 보고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마음 평안해. 큰돈 욕심 없어. 오늘 정직하게 사는 걸로 충분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편히 살고 싶어 떠난 베트남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고 모든 걸 잃었어. 아직 밤에 잠 못 이룰 때 후회가 밀려오지만 우리 부부 건강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야. 여러분, 건강이 제일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하루 소중히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